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할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머신러닝 CRSP-DM의 네 번째 단계인 모델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장표로 이제 돌아와서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마쳤던 단계가 어디였었냐면은 3단계 데이터 준비 단계였습니다. 자, 데이터 준비 단계까지가 완성이 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귀납적인 결론 모델을 뽑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학습 데이터를 완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완성되었고 그 학습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한 머신러닝 프로그램의 입력값으로 제공을 하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모델을 출력한 겁니다. 자, 이 모델은 입력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패턴 혹은 규칙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모델이라고 칭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의 명칭이 무엇이냐? 모델링이죠. 모델링이라는 것은 결국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가 바로 이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존재하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같은 데이터라도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각 시각과 관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시각과 관점의 개수만큼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최종 아웃풋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그 출력값으로 나오는 모델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최초의 업무 이해 단계와 데이터 이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확실히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이 무엇이며 얻고자 하는 답이 무엇이냐를 확실히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만들었죠. 자, 최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질문과 답,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알고리즘을 고려할 때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질문과 답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자, 참 이게 저 혼자 떠들려니까 참 이게 어렵네. 예. 기본적으로 4단계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때가 잘 맞았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하나 딱 골랐는데 그 알고리즘 하나 딱 고르고 모델을 만들어 보니 이 모델이 정말 잘 동작해요. 아, 그러면은 최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같은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 알고리즘을 복수 개를 선택을 해요. 뭐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이브 바이어스를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KNN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복수의 알고리즘을 선택한 후에 복수의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를 이 세 개의 머신러닝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과값이 모델은 세 개가 나오겠죠.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모델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뭐 KNN 알고리즘을 만든 모델이 나올 것이고 나이브 바이어스 알고리즘이 만든 모델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단계까지는요. 이렇게 선정된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후보 모델군이라고 여기서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 자, 이들 중에 최적의 모델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골라야겠죠. 그렇죠? 자, 이 고르는 단계는 자, 사실은 이 단계에서 5단계로 자연스럽게도 넘어가는 겁니다. 자, 5단계는 어떤 의미냐면 자, 모델의 적정성, 유용성, 정확도 이런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개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고르는 건 세 개를 다 고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셋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모델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으냐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뭘 하는 거냐면 제가 앞 단계에 사실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 준비를 할 때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완성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실이 뭐냐? 학습 데이터와 함께 뭘 준비해야 되냐면 훈련, 검증을 위한 평가 데이터가 또 같이 준비돼야 돼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와 이 데이터와 동일한 트레이닝 데이터와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 그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이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고 그 결과값을 확인해 봄으로써 평가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아, 제 마음에 이걸로 왠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쭉 적어볼게요. 자, 아까 데이터 준비 단계가 완성이 되면 이 단계가 여기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 다 같은 말입니다. 데이터를 다 완성된다고 했죠. 자, 이때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를 할 때 이만큼을 준비했다고 치죠. 데이터의 건수가 테이블의 건수가 예를 들어서 한 1부터 해서 다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0건 정도를 준비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뚝 잘라서 뭘로 쓰냐면 요렇게 절반 정도를 뚝 잘라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트레이닝으로 쓰고 즉 머신러닝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시켜서 학습을 시킬 때 쓰는 거고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머신러닝 프로그램 입력을 해줘서 모델을 학습하는 용도로 쓰고 자, 이 용도는 무슨 용도로 뭘로 쓰느냐? 이건 테스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 데이터는요, 같아요. 사실상 성격이 같아요. 모양새가 같아요. 설계가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형제예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절반만 잘라서 학습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말씀드린 모델의 복수계로 아웃풋이 나오면 그 중에 제일 나은 놈이 어떤 놈이냐를 검증하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방식 중에 하나예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A, B, C라는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제가 미리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이 각각의 A, B, C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 혹은 피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A, B, C라는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잠시 드렸으니 답을 떠올렸을 거라 생각하고 똑같이 생겼죠. 왜? 똑같이 10,000건을 만들어 놓고 반 뚝 잘라서 나머지 반은 학습에 쓰고 반은 테스트에 쓴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데이터예요, 사실상. 그냥 반만 쪼갰을 뿐입니다. 그럼 같은 속성을 가진 데이터예요. 같은 피처를 가진 데이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학습용 데이터는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합시다. 자, 학습용 데이터는 우리가 머신러닝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알고리즘을 3개를
골랐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decision tree가 있고, 또 하나는 KNN 알고리즘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예를 들어서 naive Bayes였어요. 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자, 이 알고리즘들로 각각의,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그냥 각각의 프로그램이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KNN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나이브 IS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를 프로그램 3개에 넣으면 각각의 프로그램이 뭘 토해내느냐? 각각의 모델을 토해내겠죠. 모델, 모델. 자,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이 3개의 모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느 놈이 제일 나은 놈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자,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다가도 넣어요. 여기다가도 넣어봐요. 마치 이 테스트 데이터가 질의 데이터인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 3가지 알고리즘의 공통점은 전부 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이었고,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적어도 표 설계 중에 한 피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 데이터, 레이블드 데이터인 거예요. 얘네들은 다 레이블드 데이터입니다. 레이블드. C는 레이블드 속성이에요. 아이고, 좁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데이터를 줄 때 뭘 주는 거냐면요. 이 테스트를 할 때, 아니, 학습을 할 때는 이거 3개를 다 주죠. 학습을 할 때는 당연히 이거 3개를 전체를 다 주고, 그렇게 여기다 집어넣고, 각 알고리즘 프로그램별로 모델을 3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만 주느냐면,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A하고 B만 이 모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겠다. 이건 다시 좀 지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A하고 B만 여기다가 줘보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자, 줘보면 각 모델이 이제 결과값을 낼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야, A하고 B를 보니까 C의 값은 예를 들어서 뭐 0이 나올 거야. A의 값 또 넣어보니까 A, B 다른 걸 보니까 이 모델은 C의 값을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모델에 A 속성하고 B 속성의 값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C 속성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인풋을 A 속성 값과 B 속성 값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은 예측이 되는 C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델이 예측한 C 값이 있을 거죠. 자, 여기 있는 요 한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는 이 값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1, 0, 1의 값이 이미 들어있죠. 그러면 테스트 모델한테는 뭘 주는 거냐면 1하고 0만 입력을 주는 겁니다. A하고 B 값만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모델이 C 값을 뭐라고 출력을 해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C 값을 예를 들어서 모델이 뭘 내놨냐? 0을 내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가 이미 1하고 0을 넣었을 때 C 값은 1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죠. 테스트 데이터에 이미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이 모델한테 알려주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안 상태로 얘가 뭐라고 답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값을 0으로 뱉었으면 얘가 지금 맞췄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뭐 다음 걸 또 해봤더니 또 해보면 뭐 같은 결과가 쭉쭉 비슷한 결과가 다 나오겠죠. 어쩔 때는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맞출 때 틀릴 때 다 있을 거예요. 자, 이 같은 과정이 이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고 이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과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각 모델 1, 2, 3번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델 1번과 모델 2번, 모델 3번 얘들의 성적표가 나오겠죠. 틀렸어, 맞췄어, 틀렸어, 맞췄어, 틀렸어, 틀렸어, 맞췄어, 맞췄어가 쭉 다 해보고 나면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해보니 모델 1은 75%를 정확하게 맞췄고 우린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모델 2는 80%의 정확도를 보였고 모델 3번은 87%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그러면은 누가 1등입니까?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얘가 1등이죠. 얘가 1등이에요. 머신러닝의 세계에서는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지도학습에선 그래요. 무조건 1등이 최고예요. 그러면 비록 7%의 차이라고만 해주고 사실 7% 굉장히 큰 거지만 모델 3번이 윈한 거예요. 모델 3번은 무슨 알고리즘이었죠? 나이브 바이어스 알고리즘이었어요. 나이브 바이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모델 3번이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정답을 얼마나 맞추었는지를 테스트해 보니까 가장 점수가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델 3번을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과정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과정에 뭐 실제로 구현을 하다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정확도만 가지고 또 따지지도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답을 뭐 이런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죠. 정답률은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1등인데 얘는 정답을 내는 평균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분이 걸렸어요. 한 건당 답을 내는데 얘는 2분이 걸렸고 얘는 2등인데 정답을 내는 시간이 예를 들어 30초가 걸렸어요. 그래 30초. 이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왜냐면 라이브 바이어스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도가 제일 좋았고 얘가 더 낫겠다. 자, 얘는 3등이었죠. 1등인데 얘는 2분이 걸렸고 디시전 트리 더 빠를 수 있으니까.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델은 결과값이 비록 정확도는 낮았지만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얘는 정확하지만 2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업무적인 요건상 각 모델이 어떤 예측값을 뱉어내는 그 성능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40초 안에 40초 이내에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비록 얘는 4분 걸렸다고 치고 비록 라이프 바이어스 모델이 가장 정확했지만 40초 2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모델 1번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유일하게 성능을 만족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요건을 따지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럼 이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를 고민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상의 요건이 있는 것처럼 정확도상에도 요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확도의 요건이 77%예요. 적어도 우리가 선정하는 모델은 77%의 정확도를 보여야 되고 각 예측을 40초 안에 출력을 해내야 돼. 이런 요건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중에는 사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건이 모델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옵션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거죠. 그럼 다른 알고리즘을 해볼까? 다른 알고리즘을 해서 이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고요. 아니면 그나마 제일 근사치에 있는 모델 1번, 디시전 트리의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모델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거를 77% 이상으로 올려보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선택지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상 모델링과 이 모델링과 평가 단계까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맨 처음에 지난번에 CRISPD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이 전체 사이클이 굉장히 순환적인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모델링과 데이터 준비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델을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해보니까 아까처럼 요건에 좀 안 맞아서 다시 모델링을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시 모델링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데이터 설계 단계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이 화살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한 단계는 바로 이 두 단계를 얘기한 겁니다. 모델링과 평가.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배포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